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일을 복습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지표면 부근에서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중력에 의한 일과 그 크기가 점점 변하는 탄성력에 의한 일의 형태를 알아봤어요. 자, 중력이나 탄성력과 같은 힘에 의한 일의 공통점은 먼저 첫 번째로 입자의 한 일이 경로에 무관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같으면 그, 그 위치로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가 있을 때 이 위치로 어떤 이런 식으로 갔든지 이런 식으로 갔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든지에 무관하게 뭐예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관계한다. 즉 입자 한 일이 경로에 무관하다. 어떻게 갔는지 중요하지 않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같으면 한 일은 같다. 그리고 닫힌 경로에 대한 한 일은 0이다. 닫힌 경로라는 거는 처음 위치가 여기인데 처음 여기 출발해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면 즉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으면 그러한 경로를 뭐라고 하냐면 닫힌 경로라고 하는데 그때 한 일은 0이다.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처음하고 나중하고 같으면 한 일이 0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한 일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끔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보존력이라고 하고, 자, 이런 보존력은 조금 이따가 할 역학적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특별히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보존력만 중력이나 탄성력과 같은 힘만 작용하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게 된다. 그 뒤에 가면 보존력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보존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보존력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는 모든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물체들의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에너지다. 즉,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단일 입자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얘와 힘을 주고받는 다른 물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둘은 힘을 주고받아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즉 뭐 상당히 거리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는 에너지더라. 자, 그러면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개의 포텐셜 에너지는 입자들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어떤 위치로부터 어떤 주어진 위치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어떤 힘이 외력이 한 일에 해당한다. 자,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공부할 건데 앞에서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배웠죠. 맞습니까? 이 두 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어떤 물체가, 자,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지표면에 놓여 있어요. 이 물체를 처음에 이제 y yi의 위치로부터 이 높이 yi예요. 나중 높이 yf까지 이동시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돼요?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위로 줘야 돼요? 그렇죠? mg라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j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죠. 자, 걔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자, 물체하고 지구를 하나의 개로 볼 거예요. 그러면 지구하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또는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개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힘이에요? 내력이에요. 그렇죠? 내력. 그러면 실제로 외부에서 외력은 뭐밖에 없어요? 이 물체를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밖에 없죠. 따라서 외력이 한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외력이 한 일이라는 거는 이 외력이 얼마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mgj고 dr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얘네는 j하고 k는 다 스칼라고 그러면 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yi에서 yf로 가게 돼요. 그쵸? 그렇게 되면 외력이 해준 일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외부에서 일을 해줬는데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해야 하는데 그걸 또 다른 어떤 에너지를 정해야 되죠. 일을 해주면 개의 에너지가 변한다 했잖아요. 어느 만큼 변했어요? 자, 이러한 양에서 이러한 양을 뺀 만큼 변했어요. 즉, 근데 이러한 양이라는 거는 얘는 처음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얘는 나중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나중의 위치에서 가지는 어떤 숫자 값이고 얘는 처음 위치에서 가지는 어떤 숫자 값이죠. 얘를 에너지로 정의하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주면 이러한 양의 차이니까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즉 에너지 차이가 외력이 해준 일에 의해서 일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뭐로 정의해요? 에너지로 정의하는데 얘는 위치하고 관계있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하는 거죠. 나중 위치에서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얘는 처음 위치에서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따라서 외부에서 해주는 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났죠? 맞습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외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더라. 자, 이건 지금 일정한 힘에 의한 걸 했고, 자, 우리 이래서 마찬가지로,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번에는 용수철하고 뭐예요? 물체로 이루어진 개, 용수철하고 물체를 하나의 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은 내력이죠. 근데 이 물체를 내가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쭉 일정한 속도로 끌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 물체를 어떤 하나의 위치에서 xi라는 위치에서 xf라는 위치로 시킬 때 해준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보면 자, x만큼 늘어났을 때 물체 작용하는 힘은 x만큼 늘어났을 때 이미 x만큼 평형점으로 x만큼 늘어났을 때 물체 작용하는 힘은 평형점 마이너스 kx죠. 그럼 외부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느리기 위해서는 kx라는 힘을 줘야 되죠. y 방향으로. 맞습니까? 따라서 외부에서 외력이 해준 이를 구하기 위해서 외력이 얼마인지를 보면 kxi죠. 자, 이건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용수철은 이쪽으로 힘을 주는데 이쪽으로 kx라는 힘을 줘야 되죠. 맞습니까? kx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외부에서 이쪽으로 kx라는 힘을 줘야 일정한 속도로 늘어나겠죠. 따라서 kx고 똑같이 해주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앞에와 똑같죠. 외력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끔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끔 작용하는 외력이 한 일이라는 거는 이러한 양과 나중 위치에서 이러한 양과 처음 위치에서 이러한 양의 차이로 드러나죠. 따라서 얘를 또 뭐로? 포텐셜 에너지. 이번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하게 되면 또 그러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자, 됐습니까? 근데 외력이라는 거는 일일이 우리가 또 정의를 그때그때 해서 써야 되죠. 따라서 지금 잘 보면 앞에서는 자 우리가 해준 외력이라는 게 mgj였어요. 그죠? 이게 외력이었는데 그죠? 그러면 중력이라는 거 보존력이죠. 보존력 컨저버티브 이제 포스. 자 중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mg의 마이너스 j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f 외력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fc로 되죠. 두 번째도 같은 식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따라서 얘라는 거는 보존력하고 맞비기는 힘을 줘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보존력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Fx 대신에 마이너스 FC를 쓰면 보존력인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라는 거는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거는 변화고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위치로부터 그 위치까지 보존력이 한 일에 옮기는데 보존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그러면 자, 또 반대로 힘이 주어지고 보존력이 주어지고 어느 한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포텐셜 에너지를 주고 뭐를 그때 작용하는 보존력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FC 됐어요? 그럼 자 보세요. 포텐셜 에너지, 자 보면 예를 들어 US X는 2분의 1 KX 제곱이었죠. 그럼 이때 작용하는 자 물체 작용하는 보존력은 얼마냐? FS X는 마이너스 DX의 DU X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KX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탄성력이 나오죠. 즉 보존력은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포텐셜 에너지 곡선 읽기. 자,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어요. 근데 금방 매력이 좀 짜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를 이제 우리 1차원상에서 보면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dx의 dux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이 보면 포텐셜 에너지와 위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진 거예요. 이 빨간색이 뭐라고요? 포텐셜 에너지 곡선. 자, 각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직선으로 나타난 부분 있죠? 얘네들은 걔가 가진 총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이 역학적 에너지를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생각을 하지 마세요. 뒤에서 할 거니까. 그럼 포텐셜 에너지 곡선만 볼게요. 자, 이 위치, 아무 위치나 봅시다. 이 위치를 보면, 자, x1인 위치를 잘 보면, 자, 이 위치에서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UX 그래프에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죠. 자, 여기서 물체는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죠. 맞아요? 근데 그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여기서 힘의 방향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입자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물체는 언덕을 내려가듯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물체는 물체 입자가 여기 있을 때는 뭐예요? 기울기가 요 값이 플러스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힘은 왼쪽 방향으로 받게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힘이 뒤쪽으로 작용하게 되죠. 여기 있는 물체는 기울기가 0이니까 힘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거로부터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힘의 크기가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얘는 조금만 더 가도 오른쪽 쭉 가버려요. 얘는 왼쪽으로 가면 쭉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물체, 이 위치 물체를 놓으면 얘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 부분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죠. 벗어나 버립니다.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x2 위치는, 자, 이 위치는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기울기가 양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힘을 받고, 얘는 기울기가 음이니까 오른쪽으로 받죠. 그러니까 구슬을 여기 놨을 때 얘가 이런 그릇 안에 갇히는 것처럼, 또는 여기 구슬을 놨을 때 얘가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 그래프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물체 운동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보존력과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앞에 한 것과 같고 또 중복돼서 나왔네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한번 봅시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보존력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나중에 배울 전기력 같은 힘만 있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자, 단일 입장 경우에는 외력이 해준 일은 물체 외부에서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죠. 근데 외력이 이제 그냥 뭐예요? 보존력이 곧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물체가 자, 만약에 이 위치로부터 h만큼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 보존력이 해준 일은 중력은 mg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h만큼 물체를 끌어주죠.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mgh만큼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면 놓아줬다면 mgh만큼 뭐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0이 되죠. 따라서 h만큼 떨어지면 v는 루트 2gH가 되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자 서로 보존력을 정하는 물체를 하나의 개로 본다. 지금 문제를 보면 WC는 보존력이 한 일은 여기서 보면 이게 보존력이 한 일이죠. 보존력이 한 일은 뭐하고 같냐면 이 마이너스를 넘기면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델타 U.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U가 델타 K와 같으니까 넘기면 뭐가 됩니까? 보존 명령만 적용할 때는 운동 에너지 변화하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더한 것이 0이 돼요. 그럼 이거는 다르게 쓰면 델타 K 플러스 U가 0이니까 K하고 U를 더한 값이 항상 이 값이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 더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한 거랑 나중에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한 거랑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운동을 똑같이 구해보면 자, 이 위치 얘를 이 높이를 h 플러스 h라고 하고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가 h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mg 뭐예요? h 플러스 h고 이 위치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증가하겠죠? 1 mv 제곱 더하기 mg h가 되죠. 됐어요. 그러면 해보면 얘 날라가죠. 따라서 역시나 v는 루트 2gH로 같은 값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밑에는 뭐를 본 거예요? 이 물체하고 지구하고 이 물체를 하나의 개로 보고 문제를 푼 거고 얘는 얘만을 개로 보고 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지구하고 뭐예요? 물체하고 하나의 개로 보고 푸는 경우에는 뭐를 포함시켜요?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에 뭐가 있는 경우에 비보존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방은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중력에 의해서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윗방향으로 외부에서 F라는 힘을 줬어요. 이 힘은 보존력이 아닌 힘인 경우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보면 자, 보존력에 의한 힘, 얘가 H만큼 떨어졌다고, 높이가 H만큼 떨어졌다고 해봐요. 질량 M의 물체가. 그러면 보존력이 한 일은 mgH죠. 맞아요. 그리고 비보존력이 한 일은 F가 위쪽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H가 되겠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0의 위치에서 정지 상태였다면 0에서 속도 V가 된다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즉 전부 다 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 물체만을 개로잡았기 때문에 중력도 외력이고 내가 해준 일도 외력이에요. 그렇죠? 외부에서 F라는 힘도. 따라서 전체 외력이 해준 일은 중력이 한 일도 고려해야 되고
뭐예요? F란 힘이 한 일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FH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때 속도 V를 구하라고 하면 뭐 V는 V 남기고 넘겨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입자계의 입장. 자, 이번에는 뭐예요? 질량이 m 물체하고 지구를 하나의 개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개로. 하나의 개로 보게 되면 자, 이제 뭐예요? 보존력은 하나의 개로 보니까 지구하고 물체 사이 중력 얘는 보존력이잖아요. 보존력이 한 일은 보존력은 내력이 되겠죠. 따라서 외력이 한 일에서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력이 한 일은 WNC밖에 없고 WNC밖에 없으니까 얘를 1로 넘겨주면 되죠. 그죠? 무슨 말이야? 자, 원래는 얘하고 얘가 다 외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델타 K인데 뭐 이번에는 얘만 외력이 되죠.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 넘기면 되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가 델타 U라고 했죠. 따라서 뭐예요? 비보존력이 한 거는 뭐와 같아요? 델타 U 더하기 델타 K. 즉 뭐예요? 델타 K 플러스 U하고 같다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그죠? 좀 자 이거 보세요. 자 비보존력이 해준 일은 마이너스 FH였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H만큼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H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mgH가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어때요? 또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관점이 달라진 거죠.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본식이에요. 그죠? 비교해주기 위해서 밑에 식으로 바꿨지만 외력이 해준 일을 각각 더하면 단입자 입장에서는 그 입자의 운동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밑에는 비보존력이 해준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보존력에 의한 거는 포텐셜 에너지 항으로 이제 이 식에 포함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것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간단한 경우는 단일 입자 입장에서 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근데 마찰력이 존재하는 경우, 지금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하지 말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물체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여기서 처음에 V0라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처음에 V0였는데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밑그림에서 이 마찰력이 있다고 쳐봅시다. 앞에는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자, 외력이 해준 일은 FD 이게 F가 해준 일이죠. 이 거리가 D라면 그 다음에 더하기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FKD죠. 왜냐하면 힘의 방향은 뒤쪽인데 이동 방향 이쪽이니까 FD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180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는 FK고 D에다가 코사인 180이니까 마이너스 FKD가 돼요. 이게 물체 작용하는 외력이고 따라서 이 물체 운동에너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제 마찰력을 FKD를 1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FD는 델타 K 더하기 FKD예요. 근데 자, 얘를 지금 높이 변화 없는 경우를 따졌지만 높이 변화를 고려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해준 일은 델타 K 운동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 다음 뭐예요? FKD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자, FKD가 실험적으로 밝혀보니까 뭐하고 항상 같으냐면 이 뭐예요? 물체하고 바닥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 있죠.
그 열 에너지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열 에너지. 됐습니까? 열 에너지하고 같더라.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T라는 거는 FD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U 더하기 델타 E TH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FD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이 F라는 힘은 보존력은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보존력에 의한 건 여기 들어갔어요. 개를 함께 잡아가지고, 맞아요. 입자 개로 보고 풀 때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여기 다 넣고, 포텐셜 에너지 힘 빼고, 그 다음에 무슨 힘도 아니에요? 마찰력도 아니에요. 그죠? 마찰력의 항은 여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보존력하고 마찰력을 제외한 나머지 임의로 제공해주는 힘에 의한 일, 그거를 우리가 W other forces래. 다른 힘. 어떤 힘? 보존력하고 이제 마찰력을 뺀 다른 나머지 힘들에 의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외부에서 제공해준 FD를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 외부에서 해준 일은 그런 다른 힘들에 의한 거는 그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열 에너지, 발생한 열 에너지에다가, 자 만약에 내부에 뭐 화약 같은 그런 폭발물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져갖고 어떤 에너지를 내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폭발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공중에서 빵 터져요. 터져갖고 얘가 이런 식으로 폭발해서 나간다고 치면, 자 얘가 가지고 있던, 내부에 가지고 있던 화약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잃었죠. 그 에너지가 이 안에서 나타나는 뭐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조각들이 퓨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각각의 에너지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 또는 얘네들이 각각에 가지는 어떤 속도가 있겠죠. 그런 속도에 의해서, 통력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로 이 내부 하액이 잃은 에너지가 변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하나의 식은 요식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요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수업에서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요식을 외워두면 에너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외워야 될 하나의 식은 뭐예요? 이 식입니다. 이 식. 알겠어요? 요식. 요식만 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식의 의미를 수업 시간에 밝힐 거예요. 됐습니까?